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 파트의 두 번째 단원인 도수 분포표에 대하여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진도 나갔던 부분은 어떠한 자료를 줄기와 잎으로 나눠서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걸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건 그 별량의 개수가 좀 적었을 때 우리가 그 나누는 기준이 줄기가 될 만한 부분과 잎으로 나뉠 부분이 많지 않았을 때는 가능하지만,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 256페이지 교과서 가운데 부분에 봐보시면 생각열기 보이시죠? 생각열기 표 1에 보면 그 제주도 오름의 높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지만, 그 표를 봤을 때 주어진 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줄기와 잎 그림으로 만약에 이 자료를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걸리오름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걸리오름의 높이가 지금 123이라고 하는데, 주어진 123을 1과 23이라고 하는 줄기와 잎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 혹은 12까지, 즉 10의 자리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12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줄기, 그 다음 1의 자리에 해당하는 거를 잎, 즉 줄기와 잎으로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자료가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아래 있는 궁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를 잡던 줄기와 잎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는 줄기와 잎 그림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기와 우리가 잎 그림이라고 하는 자료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한마디로 자료의 수가 굉장히 많았을 때, 이때는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일정한 구간 안에 속하는 자료가 몇 개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 표 1에 나와 있는 오름에 대한 높이들처럼 이것도 사실은 23곳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23개의 수에 대한 자료 정리조차도 줄기와 잎그림으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 범위가 방대했을 경우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에 많이 나오는 것은 교과서 페이지로 257페이지에 보시면 각 범위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표 1에 나와 있었던 오름의 높이를 우리가 표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구간을 정해주는 건데요. 오름의 높이가 0 이상 50 미만에 해당하는 자료가 몇 개, 그 다음에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자료가 몇 개, 즉 그래서 하나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다 카운팅 하기에는 자료가 방대하게 수량이 많아졌을 경우는 일정한 범위를 줘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자료들이 각각 몇 개인지를 정리하는 건데요. 이때 그 일정한 간격을 줘야겠죠. 앞부분은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는 범위를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100 단위로 이렇게 자료를 끊어서 하게 되면 주어진 자료에 대한 것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각 구간에 대한 크기가 정확하게 일정하게 나눠져 있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속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정한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렇게 계급이라고 친다면 표 2를 다시 한번 보셨을 때 오름의 높이에 해당하는 단위, 각 범위가 0 이상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그래서 이렇게 계급이 총 몇 개의 계급이 존재하는 거냐면 얘는 5개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여기서 계급의 크기도 존재하죠. 계급의 크기. 주어진 표 2에 해당하는 자료는 계급의 크기를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그쵸. 0 이상 50, 50 이상 100, 100 이상 150. 즉 한마디로 5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은 총 5개, 계급의 크기는 50m.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는 계급이라는 말과 계급의 크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가 몇 개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몇 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그거를 우리는 도수라고 부를 거고요.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 표 1에 있었던 오름의 높이들을 정리해서 봤더니 0 이상 50 미만에는 1개, 50 이상 100 미만에는 2개, 그 다음 100 이상 150 미만에는 6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 6과 같은 이런 수를 우리는 도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가 몇 개인지를 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도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총 단어가 3가지가 등장을 하죠. 계급, 계급의 크기, 도수. 도수라고 하는 거, 각 계급에 속한 자료의 개수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참고라고 해서 좀 작게 나온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참고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계급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계급값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계급값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한 계급의 가운데 있는 값을 뜻합니다.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게 매번 우리가 불렀을 때 뭐 50 이상 100 미만 이렇게 얘기하기가 번거로우니 이걸 좀 간편하게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예를 들어 50 이상 100 미만이라고 하는 이 계급에 대한 계급값을 얘기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50과 100을 더해서 나누기 2. 그래야지 가운데 값이 되겠죠? 그래서 75라고 하는 게 주어진 계급의 계급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배운 계급, 계급의 크기, 도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앞으로 도수 분포표라고 부를 거고요.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선 밑에 있는 문제 1번을 시간을 2분을 드릴 테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계속 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오른쪽은 어느 지역의 9월 한 달 동안의 일교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계급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건 도수 분포표 안에서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급을 보더라도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4 이상 6 미만이라고 하는 계급을 볼 건데요. 계급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뒤에 있는 값에서 앞에 있는 값을 뺀 2. 즉 계급의 크기는 2도씨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교차가 12도 이상인 날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12 이상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아랫부분 12를 포함해서 그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래서 2에 해당하는 도수가 각각 9와 12가 있다는 거, 9와 12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이 9와 12를 포함한 9와 2를 더한 정답이 총 11일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 도수라고 하는 건 자료의 수, 즉 여기 이 지금 도수 분포표에서는 날수에 해당하겠죠. 그 날수가 가장 큰 계급을 뜻하는 거이므로 여기서는 10이 해당합니다. 10이라고 하는 도수를 갖고 있는 계급을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10도씨 이상 12도씨 미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까지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아래 봐보시면 세 번째 표가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2번과 3번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과 3번 모두 다 그 성산읍 오름의 높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둘 다 그린 도수 분포표인데요. 2번 같은 경우는 계급의 크기를 50으로 놨고 3번 같은 경우는 계급의 크기를 150으로 두었더니
계급의 개수가 줄어들고 도수가 많아져서 간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자료의 분포가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는 사실 어려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 3과 같이 나와 있는 이렇게 계급이 너무나 큰 경우는 이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힘들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으니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도수분포표로 정리를 할 때에는 적당한 계급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258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예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왜? 방법을 어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왕들의 즉위시 나이를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의 지금 왕들이 나와 있고요. 1번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0세부터 시작하여 계급의 크기를 얼마로, 계급의 크기 자체를 10세로 하는 도수 분표표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0세부터 시작해서 10이라고 하는 계급의 크기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겠죠. 표를 그리실 거예요. 예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0 이상 에서 10 미만. 그래서 여기에는 나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도 계급을 계속해서 크기를 10으로 잡아줘야지 되기 때문에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그 다음 30 이상 40 미만. 그리고 마지막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40 이상 50 미만, 그리고 50 이상 60 미만까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각 나이대별로 해당하는 자료가 몇 개인지를 정리해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 아랫부분에 여기 표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기준으로 1번에 2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도수분포표 그리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료를 읽어내는 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의 연습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1번에 2번을 볼 건데요. 1에서 만든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도수가 가장 큰 거는 숫자가 가장 큰 누구? 그쵸?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그 계급을 말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10세 이상, 발음 잘 하셔야겠죠? 10세 이상, 20세 미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1번에서 만든 도수분포표에서 즉위시 나이가 20세 미만, 즉위 자체가 20세 미만에 이루어진 그 왕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되어 있죠. 20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여기를 경계로 이보다 어린 나이. 그래서 1과 여기 12를 더한 전체 13명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그거를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밑에 있는 문제 2번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실 건데요. 문제 2번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2016년 5월 한 달간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거 지금 표 안에 숫자들이 있고요.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점을 알려줬죠. 20부터 시작하여 계급의 크기를 20으로 20 마이크로 퍼 세제곱미터로 하는 도수분포표를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차피 계급의 크기도 2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계급이 나오는지부터 정할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표를 봐보시면 20부터 시작해서 40 그리고 뭐 40부터 또 60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어디까지 나타내는지를 보기 위해선 최대값을 봐줘야지 되는데 최대값이 세 자리 숫자인 111이네요. 그러면 60부터 80 그리고 80부터 100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죠. 100 이상 120 미만인 것까지.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되겠죠. 농도에 해당하는 단위인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에 해당하는 수가 몇 개인지, 그래서 한 달간이라고 하니까 총 31일이 되겠죠. 31일, 그 날수가 날수. 네, 일에 해당하는 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당하는 게 총 몇 개인지를 조사해 보면 되는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111부터 보도록 할까요? 111이라고 하는 건 100 이상, 120 미만에 해당하는 거 자료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는 날을 봤더니 20 이상 40 미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네요. 그죠? 그럼 색을 또 바꿔서 이번에는 40 이상 60 미만, 40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이네요. 그리고 또 범위를 바꿨죠. 60 이상 80 미만을 볼까요? 6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날을 봤더니 70, 62, 그 다음 70, 77, 76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러면 마지막이 되겠죠? 8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날짜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전체 날수를 보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 21, 26, 30, 31 맞습니다. 왜 5월 달은 총 31일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정리를 하셨다면 이번에 이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만든 도수분포표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인데, 도수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해당하는 날짜의 수가 가장 많은 거 봤더니 10일이 가장 크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계급을 써주면 되는 거라서 단위까지 20 마이크로 퍼 세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4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그래서 이상과 미만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1에서 만든 도수 분포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8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인 날, 잘 보셔야겠죠? 80 이상인 날, 80 이상인 날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아래쪽, 큰 쪽. 그래서 4와 1. 그래서 4일과 1일을 더한 정답은 5일이더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정리가 끝났으면 그럼 그 다음 표에 있는 건 모둠 활동입니다. 공학적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숫자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을 때, 자료의 수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계급을 나눠서 하나씩 카운팅하기가 되게 힘들죠. 이랬을 때는 그 이지통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번에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 이거를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등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면 모둠 활동입니다. 문제 3번이고요.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분포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 반의 인원이 한 20명에서 22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각 모둠에, 근데 그거는 너무 인원이 적죠. 각 모둠에서 한 명이 그 모둠에 속한 사람들의 등교 시 걸리는 시간을 정리를 해서 제일 첫 번째 번호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 1번 아니면 1번이 없을 경우 2번이나 3번 친구에게 그 자료를 전부 다 줘서 이 자료를 공유해 준다면 우리가 그걸 도수분포표로 나눠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계급의 크기를 정하고 그 계급에 속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도수를 정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번 선생님이 등교했을 때 그 도수분포표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확인할 테니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모듬 3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수업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제 3번이 다 끝이 났다면 뒤에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 260페이지까지를 잘 풀어두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진행해주지 못하는 점 미안하고요. 열심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